여기서 나쁜 놈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시대가 왔는데, 경제정책 집행의 핵심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경쟁 행위가 어떤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부당공동행위, 담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담합 처벌하는 것이 물론 이제 실무로 가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담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입증하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논리는 간단했어요. 담합을 해서 시장의 기업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서 거래 상대방이 가져가야 될 이윤을 착취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쟁적 병목 시장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신용카드 시장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사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너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 다 같이 부가 서비스를 낮추자. 연회비 면제 프로그램 같은 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합의를 했다고 쳐보세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쪽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이 되었고 담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로 상황이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신용카드들 입장에서는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신용카드에 더 많은 이용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격으로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뭔가 다른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 수 있을까? 가맹점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점을 더 늘려서 소비자들한테 내 신용카드가 더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은 가맹점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플랫폼이 이 멀티호밍 하는 이용자들한테 이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담합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소비자들한테서 플랫폼이 받아왔는데 이걸 플랫폼이 다 갖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멀티호밍 이용자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경쟁 정책에서 예전에 부당 공동행위를 규율하던 방식이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담합은 담합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징금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담합으로부터 얻은 이득 중에서 플랫폼이 가져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법 집행을 할 때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고민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정책 두 번째, 혼자서도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통적인 시장에서 큰 기업이 경쟁 상대방을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경쟁 상대방은 그 가격에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다시 가격을 올려서 전에 경쟁 상태에서 경쟁할 때 가졌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시장에서는 반대쪽 시장에서 반대편 이용자들에게 이윤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시장의 한쪽 이용자들에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상대방 경쟁자를 쫓아내려는 시도가 아닐 수가 있죠. 내 물건을 다른 시장에,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물건이랑 같이 끼워서 같이 팔면서 내 물건을 사고 싶으면 내 다른 물건도 사 라고 해가지고 다른 시장도 뭔가 나의 독점 시장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있었는데,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는 양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경쟁적 병목 시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게 독점 시장이 아니고 경쟁 시장 쪽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경쟁 시장 쪽에서는 뭐 경쟁이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국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독점 시장 쪽만 신경 쓰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점 시장 쪽은 당연히 독점 시장이니까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런데 경쟁 시장 쪽에서도 이용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독점 시장 쪽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쟁 시장 쪽의 경쟁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 신문 생각해 보시면 신문사들이 독자 모집을 과도하게 한다고 해서 신문 구독을 하면 경품으로 자전거를 주고 세탁기를 주고 뭐 이런 게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신문은 광고주와 독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독자들은 보통 하나의 신문만 보니까 싱글호밍 이용자들이고, 광고주들은 모든 신문에 다 광고를 게재해야 되니까 멀티호밍 이용자들이었는데,
그러면 신문사들은 구독자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독자들을 가지고 광고주들에게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경쟁적 병목 시장의 구조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도한 경품이 지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 당국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을 할 때 예전처럼 시장력이 있는 시장만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고, 시장력이 없을지라도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쟁 정책은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일어났는지 자체는 시장에 맡겨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의 결과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그 경우에 한해서 경쟁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쟁 과정을 이제 경쟁 당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 후생의 심각한 저해, 그리고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축출되는 그런 경쟁 사업자 배제, 이런 걸 넘어서서 이 경쟁하는 방식이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당장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경쟁 당국이 살펴보면서 관리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경쟁 과정이라는 거는 시장마다, 기업마다, 기업의 전략마다, 사업하는 방식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음의 가격을 책정하더라도 그게 경쟁 사업자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닐 수가 있고, 한쪽 이용자들의 후생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다른 쪽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런 소비자 후생의 변동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경쟁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이 이 경쟁 과정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살펴보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매번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은 워낙에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플랫폼 경제가 도래하면서 워낙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만능의 경쟁 정책 같은 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는 이런 경쟁 과정을 관리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에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자료를 계속 쌓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이트 앤 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동태적인 시장에서는 당국은 웨이트 앤 씨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덜컥 규율해가지고 시장의 혁신을 망가뜨릴 셈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개입해도 늦지 않다가 웨이트 앤 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웨이트했어요. 어떤 시장은 아직 더 웨이트 앤 씨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장은 많이 웨이트한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이라고 전부 다 웨이트 앤 씨 팔러시가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 시장마다 성숙도가 다르고 접근해야 되는 게 다 다르니까 경쟁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지금 경쟁 당국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